네, 시리즈물로 보는 같이 풀어보는 갑방구 문제 12번 나머지 전기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멈추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멈추시고 시작. 자, 좀 다 보셨나요? 이 문제 굉장히 까다롭고요. 사실 이 문제는 서술형 문제를 먼저 덤빈 이후에 돌아와서 풀어보고 시간 안배를 좀 많이 가져가서야만 풀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이게 이제 쌤이 항상 흔하게 얘기했던 고차식을 저차식으로 바꾸거나 저차식을 고차식으로 바꾸거나 둘 중에 뭘 해야 되는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형태의 문제였고요. 사실은 이제 합동식을 이용하면 좀 빨리 풀 수 있는 문제긴 하지만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없다면 더 어려웠을 거예요. 자, 지금 보니까 fx에 대해서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은 빠르게 읽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조건을 보니까 4제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와, 그럼 나머지가 3차까지 되는 거잖아요. 문자를 둬서 풀 수가 없습니다. 이거 문자를 너무 복잡하게 두면 절대 못 풀어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이제 저차식에서 고차식으로 갈 것이냐, 고차식에서 저차식으로 갈 것이냐, 그거를 좀 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고, 지금 세 번째 조건에서 주어지는 디비전은 다행인 거는 그나마 얘를 x제곱 빼기 1의 완전제곱으로 묶을 수 있게 해줬고요. 이거를 한 번 더 합차곱으로 묶어서 빼보면 얘가 x 플러스 1의 제곱과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뉘어서 들어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 형태인 거예요. 거기에 q가 들어가고 이제 나머지가 rx인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고민이 생기는 것이, 이 같은 fx가 지금 이게 이제 fx에 의해서 되어 있는 건데, 이 같은 fx가 지금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묶었을 때는 나머지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로 나오고요. x 빼기 1의 제곱으로 묶었을 때는 나머지가 플러스 2로 나오는 게 보입니다. 이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부호가 플러스 1인데 마이너스 2고요. 마이너스 1인데 플러스 2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어떤 핵심으로 적용할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 두 개를 한꺼번에 놓고 저차식과 고차식으로 바꾸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긴 있겠으나, 그렇게 하기에는 이 목 부분이 너무 복잡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저차식에서 고차식으로 가는 형태의 강제인수분해나 재인수분해는요, 몫을 여러분들이 뭔가 알고자 할 때는 유도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에서 그럴 땐 다항식의 차수를 줍니다. 그런 경우에는 강제로 저차식에서 고차식으로 가라, 한번 그거 시도해봐, 그렇게 준 건데, 지금 여기선 애초에 3차의 rx를 직접 구하고 값을 찾으라고까지 했기 때문에 rx를 저차식으로 표현하고 유도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자, 그래서 얘는 고차식에서 저차식으로 가는 아주 트렌디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긴 하는데 여전히 만만치는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문제에 의한다면 똑같은 fx를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2라면요, 이 rx 3차를 갖다가 2차인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더라도 나머지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도 나머지가 2여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것들을 이용할 건데, 자, 일단 첫 번째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상황을 재인수분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석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rx가 3차이기 때문에 rx를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최고차항의 개수를 전혀 모르는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몫에 대한 1차는 ax 플러스 b로 예측하는 것이 낫겠죠? 그리고 거기에 나머지가 마이너스 2가 따라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른 단계로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눴다라고 생각을 할 때 rx를 구해보면, 이때의 rx는 이제 x 빼기 1의 제곱으로 들어올 거고요. 여기가 ax 플러스 c에 더하기 2가 되게 됩니다. 지금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하고 이 개수를 똑같이 가져간 거죠? 왜냐하면 여기 상수항 보이나요? 이 상수항은 x의 차수가 높지 않기 때문에 x 세제곱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얘가 건드릴 수 있는 메타가 없어요. 그쵸? 그런 기믹이 없다고요. 지금 여기가 제곱에다가 1제곱이니까 같은 rx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같은 문자일 수밖에 없겠죠. 최고차항 똑같을 테니까 건드릴 수 있는 변수가 없다고요.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개가 같다고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같다고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조금 비교를 하게 될 텐데요. 3차는 어차피 최고차항 똑같으니까 문자 A로 놓는 거 이용했습니다. 이제 개수 비교를 할 거예요. 개수 비교를 통해서 B하고 C 사이의 관계를 찾을 뿐만 아니라 값까지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럴 때는 항상 최고차항 다음에 누구? 상수항부터 먼저 보는 거예요. 자, 상수항을 보게 되면요, 상수항을 봤을 때 같은 rx인 건데 여기는 지금 플러스 1로 나오고 얘도 전개돼서 플러스 1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B하고 E를 뺀 애가 C하고 E를 더한 애랑 같아야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하. 그쵸? 그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X의 개수를 한번 볼까요? X의 개수도 한번 찾아볼 건데, X의 개수는 결국에는 지금 첫 번째 식에서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에 갖다가 AX 플러스 B하고 전개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X에 대해서 지금 참견할 수 있는 애는 요 AX 하고요. 그 다음에 2BX 밖에 없어요. 그래서 A 더하기 2B를 한 애가 누구랑 같아야 되는 거죠? 여기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1하고 AX 플러스 C하고가 같아져야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보면 X의 개수는 지금 EC가 똑같죠? 마이너스 EC. 그 다음에 A는 AX가 같습니다. 상수항이 1이기 때문에 A가 같아요. 그러니까 X의 개수에서 지금 무슨 사실을 알 수 있냐면 이 두 개의 식에 대한 B하고 C가 서로 부호만 반대이고 크기가 같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걸 상수항에다 적용을 해보게 되면 B 빼기 2가 마이너스 B 플러스 2로 바뀐 걸 알 수 있고요. B를 이항시키고 마이너스 2를 이항시키면 2B가 4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B가 2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위쪽 거에는 플러스 2가 들어가고 아래쪽 거는 마이너스 2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위쪽 것은 플러스 5, 아래쪽 것은 마이너스 2가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A만 구하면 되는 건데요. X제곱의 개수를 보도록 할게요. 혹시 그거를 통해서 A를 구할 수 있을까? 자, X제곱의 개수를 보려고 그럴 때 첫 번째 항에서 X제곱 플러스 위의 식에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거기에다가 AX 플러스 B를 곱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2A가 보이죠? 일단 그 다음에 B도 보이는데 B는 우리가 이미 2라는 걸 찾았어. 그래서 2가 됩니다. 자, 그게 밑에 식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2X에 AX 빼기 2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지금 살펴보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A 넘기면 어떻게 돼요? 4A는 마이너스 4니까 A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식을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다 찾았어요. RX는 이제 두 타입으로 전개가 될 건데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묶었을 땐 마이너스 X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얘를 X 빼기 1의 제곱으로 묶었을 땐 이제 A가 제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플러스 2로 묶이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아래 2 값을 넣으면 이제 답을 찾을 수 있을 건데 2를 넣어보면 아래식에 넣어보게 되면 여기가 1이 되고요. 마이너스 4를 곱하고 플러스 2를 하게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위쪽에도 한번 값을 넣어서 체크를 해볼게요. 위쪽에 넣게 되면 여기다 2가 들어가면서 1차 항에서 x가 다 사라지죠. 그래서 얘 상관없어요. 얘만 남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래다가 2를 넣었을 때 값이 일치하고요. 마이너스 2인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고차식을 저차식으로 바꾸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강제 인수분해, 재인수분해 그런 말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특히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이런 형태의 문제를 풀면 QX를 일일이 다 집착하면서 다 집어넣어서 찾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게 되면 불안한 심리 때문에 계산 실수가 나올까봐 그렇게 하는 건데, 자세는 좋지만 그렇게 하면 달필이 되긴 할 거야. 손을 많이 쓰니까요. 하지만 단점이 뭐냐면 너무 많은 생각들을 시험 보는 현장에서 하잖아. 그럼 쓸데없는 리소스를 낭비한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고 자신감이 있는 학생들은 그렇게 덜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져가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혹시 그런 게 안 되는 상황들을 대비해서 어떤 문제가 더 쉬운지를 빠르게 판단하고 스캐닝하는 연습, 소위 스크리닝이라고 선생님은 그걸 얘기합니다만, 그런 스킬들도 많이 단련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작은 문제를 풀더라도 하루에 한 5문제만 푸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짧게 쪼개가지고 그거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문제를 많이 푸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정답률도 높이고요. 그런 연습들 복합적으로 하면서 대비하다 보면 이런 갑반고 형태,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겁먹지 않고 풀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마지막 객관식 문제에서 보도록 할게요.